자, 이제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반입 사건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인 2022년 10월 29일. 네.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이태원 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대의 압사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날 사고가 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한 번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마약 성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다 벗겼어요. 검찰이 마약 검사 부검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류품에서도 마약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류품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뭐- 과정에서 네. 그 시신이 된 분들 옷을 다 벗겼어요. 맞아요. 이거 널브러뜨렸어요. 네. 야, 옷, 휴대폰, 생수병, 사탕, 젤리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400여 점이나 되는 것을 다 마약 시약 검사를 한 겁니다. 모두 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었던 물건들이었는데 해당 유류품의 소유자가 불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다 사망 원인과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물건들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마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그 압사 네, 사고가. 그렇죠.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서도 혐의점을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네. 혹시 이런 건가요? 마약 소지자가 있었고 이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다. 그렇죠. 라는 어떤 메이킹 차원에서 그렇게 무리한 그럴 시신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예. 이건 정말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시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무리한 희생자 부검 시도와 표적 수사 그리고 자신들의 방향 설정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 지점을 저희 열린검TV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밀반입을 해왔던 일단 케린스와 위나 두 범죄자는 원래 가져온 마약을 명동 쪽으로 전달을 해서 유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 거점을 바꿉니다. 어디로? 바로 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요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한 상점으로 거점을 교체합니다. 오. 그것도 여기 보시면 거의 도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도로 바로 앞에 있는 네. 상점이었습니다. 네. 그 마약은 보통 은밀히 거래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그 길가에 있는 상점으로 마약 유통의 거점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밀턴 서측 골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분홍색 가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열린공감TV 경자단설전에서 줄곧 얘기했던 바로 그 분홍색입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책들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이태원에 있는 한 상점으로 마약 거점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상점의 분홍색이었습니다. 아, 지자스. 보시겠습니다. 그냥 분홍색 건물 쪽으로 또 마약을 나르는. 딱 그러게요. 그 핑크색이에요. 와.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상호입니다. 사쿠라. 아,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예, 지금은 상호가 트랜스로 바뀌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상호가 사쿠라였습니다. 물론 사쿠라는 그 매화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좀 일본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2층이 그 트랜스젠더 바이거든요. 사쿠라. 그래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골 때립니다. 이게 그 당시 내부의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 네, 뭔가 좀 일본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저 마약 건물 저기가 바로 압둘 아자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네. 그 마약 밀수 주범 마이클이 이제 열로 이제 저희가 마약을 보낼 테니까 좀 받아만 달라. 그러면은 100% 줄게. 받아만 주면은 수억에서 수십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백현원 경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했던 네. 수사 보고서의 한 장면인데요. 네. 그 수사 보고서에서도 저렇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해밀턴 골목에 있는 색상과 똑같은 컬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마약을 최종 거점으로 하기로 했던 곳은 그 캐린스 위나가 월세 계약하고 잠시 머물렀던 목동 중앙북로 8길이 있습니다. 네. 거리로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실제 글로 마약을 받게 되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수사팀이 확보하기도 합니다. 오.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태원으로. 일단 네. 그 당시에 그 목동으로 그 배달되는 장면을 수사팀이 확보한 CCTV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도마와 식기가 있는데 네. 저 도마를 반으로 딱 가르면은 저기에 마약이 딱 숨겨져 있었던 거죠. 저거를 이제 루트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 키렌시와 유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태원으로 거점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즈마니아 그 운영자 압둘에게 우리 백현원 경장이 물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여기로 바뀌기 시작했냐 했더니만 자기한테 만약에 이 마약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은 수억을 주겠다. 네. 돈이 탐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수사가 벌어지면서 이게 이태원 참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 압둘이 너무나 긴장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백현원 경장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기를 한 3-4번 정도 가서 수사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그 이제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멈춰지게 된다고 하면서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백현원 경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태원역에서 바로 이태원- 맞은편으로 이태원역 도로 맞은편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가 이제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렇게 들리는 식당인데 얘네들이 그 말레이시아 조직이 이렇게 오면 명동에 잠깐 들렸다 나가거든요. 아는 길이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그랬죠.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주고 그쪽에 가서 루트를 뚫어보라고 한 게 아닌가. 제가 늘 거기를 제가 한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제 발걸음이 멈춰져요. 거기서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그러니까 당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소감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단 소름이 돋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말문이 막혔고 여러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끝끝내 마약을 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시고요.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죠. 예. 희생자들을 거의 마약 프레임을 씌워서 2번 죽이고 정말 네. 그 사람들의 명예를 완전히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그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하냐. 그리고 뭔가 죄를 지내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백현영 경장님은 뭔가 죄를 지내고 실제 거기 천리교사제가 죄를 지냈잖아요. 네. 그 의식의 끝에 자신들 마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즉 희생을 치러서 자신들의 업보와 죄의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마약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악마들이 그런 다른 별별 말입니다.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백현영 경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김찬수한테 내가 사정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네 지금 그 식당 주인이 파키스탄 압둘이라는 애인데 얘를 작업을 쳤다. 조직원들이 이 물건을 받아주기만 하면 너한테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그릇하고 나무도마 의미를 주고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다른 거 같으면 뭐 대림도로 보냈다가 부천으로 보냈다가 100바퀴 돌려가지고 얘네들이 봤거든요. 거기 업소 이름이 사쿠라예요? 사쿠라 옆에 바로 그 우즈마니아라고 제 왼쪽에 붙어 있는 건데 그 우주 마니아 안으로 들어. 문 앞에다가 적재를 하기 때문에 사쿠라 그때 흔적이 딱 나와요. 많이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 근조 리본 뒤집어 네. 폐용하라고 한 거예요. 조란 글씨 쓰지 말라고 네. 그랬고. 근조란 글씨가 없는 리본.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근조라는 저는. 글씨가 있는 리본도 네. 뒤집어서 폐용을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뭔지 진짜. 영정도 유폐도 없는 분향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서 분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지역에서 마약을 보관하면서 유통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 전에 들어왔던 마약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나무 도마로 한 140kg 정도 받으면 거기서 추출하면 한 2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로폰이 그 엄청난 양이 이태원 아유, 거점으로 해서 세상에. 전국으로 풀려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 진짜 나이 든 사람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짜장면 배달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마약
배달시키잖아요. 네. 그럼 마약 배달이 먼저 온다. 아니 그 영화 극한 직업도 보면은 네. 마약의 대중화 이게 그들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와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어요. 네. 자, 민병과 참여연대 그리고 최혁진 의원실에서 주도해서 저희 열린광TV 등이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 관세청,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고강효 관세청장 등이 대상자로 특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그리고 동남아 투자청 사업에서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김건희 집안의 그림자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